저 자신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입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것이 대선인데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좀 도와주도록 뭐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저더러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냐 그래서 제가 당에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분이 사상호사님이 제가 좋아합니다. 왜 한국당에 입당 안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문자를. 제가요. 네. 방송을 공정하고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당에도 제가 입당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내일부터 당을 이끌게 된 분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이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당원상? 네, 그렇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야권의 평가는 상당히 박한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안 오셨으면 야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더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요. 무슨 청산, 무슨 혁신을 했느냐. 당명만 바꾸고 물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우상호 원내대표가.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글쎄요. 당명 하나 바꾼 거 아니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무슨 청산하러 들어온 사람은 저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재건해서 정말 그때 설전에는 과연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언론에서 불임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9명이라는 후보까지 나오고 내일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당을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서도 충분한 거지 무슨 청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어디 청산 좋은 산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재건하고 통합할 기회를 망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간판만 바꿔 위장 개업한 것 말고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네. 참 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보수를 분열시킨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네들이 보수 분열을 해놓고서 우리 당이 다시 이렇게 재건되는 모습이 상당히 배가 아파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강단 있게 이끌어주세요. 뭐 이렇게 정우택 대표님한테 이런 문자들 지금 격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대선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하게 되잖아요. 정우택 리더십에 대해서 그동안 합리적이다. 그러나 좀 결기가 없다. 좀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니까 제가 부언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는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의 마음을 갖고 분명한 결심을 갖고 정도를 간다. 그것은 확실히 간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을 안 졌을 때는 아마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온 길은 제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겠다. 이번에도 대행으로서 이 당의 재건, 보수의 재건과 또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분명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문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믿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이제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신데 가장 우선시 삼고 있는 과제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과제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아직 우리 당이 이제 많이 재건은 됐지만 네. 아직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보수 이념을 창출하는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으로서의 어떤 보수 적통을 잇는 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재건을 다시 한번 더 굳건히 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5월 9일 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데 모든 헌신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의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돌직구 질문인데요. 7483님이 정우택 대표님 진박을 퇴출해야만 삽니다 이러셨어요. 네, 그것도 저는 의미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진박 퇴출이라는 게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퇴출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의 당원 당규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하는데 저 양반이 무슨 잘못을 분명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물론 그다음엔 설득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설득이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신 그 예전에 좀 친박의 색깔이 강했던 분들은 좀 백의종군 내지는 뒤에 당원권 정지로 뒤에 좀 계셔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처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 하면 친박 세력이 뭐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친박의 색깔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소위 건전 보수 세력이라 그럴까요? 또 건전 개혁을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계시다 하는 점을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박 퇴출에 대한 이제 시청자 질문 제가 전해드렸더니 3136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없는데 무슨 진박 타령입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뭐 친박이다 이런 말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박 세력 또는 탄핵의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더 큰 빅박스의 그 중도 개혁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 프레임에 갇혀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도 오를 수 없고 힘들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갖고 소신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93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당수의 의원분들이 초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43분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 치면 아기 수준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보호가 필요하고 좀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의 수준이라고 빗댄다면 지금 다 안고 가시는 어른의 입장이시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 하시게끔 하는 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외풍을 몸으로 막으시는 의원분들이 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선 의원들은 소위 좀 때묻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이라고 설명을 잘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한번 뭉쳐서 가자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근데 이거 재선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화내실 텐데 재선 의원 또 삼선 의원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너무 또 강하게 갖고 계셔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득하기도 힘이 들고 당으로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분명히 갈 때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내기는 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 합하면 한 70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 당이 재건되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욕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거 때도 한번 모든 힘을 합쳐서 한번 초선 의원들이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이 초선 재선 그룹들이 뭐 미래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개혁과 쇄신의 목소리를 쭉 내왔거든요. 근데 19대 때는 통 그런 패기가 안 보였다. 이런 비판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 초재선들이 그룹핑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노선을 향해서 가는 이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은 좀 그런 것은 좀 적다. 대신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어떤 적응을 통해서 빨리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의기투합이 빨리 되고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장점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3337님이 정우택 대표님 피로회복 음료 한 병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셨는데 좀 필요해 보입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모양인데 방송 끝나고 저희들이 좀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이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먼저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바른정당에서는 또 훌륭한 후보를 냈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네. 결국 저희들이 같이 있다가 당이 어려울 때 뛰쳐나간 제일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눈으로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과제는 또 있잖아요. 네. 이것은 바른정당 지지자들 중에도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단일화를 해서 정말로 그 정권을 다시 한번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보수 단일화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앞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의 후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연 바른정당 후보와 우리가 단일화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일 저희 당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바른정당 후보도 지지율을 스스로 높여서 어느 적정한 때,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됐을 때 둘이 합칠 때 그 연대를 통해서 합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런다면 그건 단일화가 가능하지만 같이 합쳐도 무슨 별 효과가 없다. 아무런 미동도 안 하는 영향력이다 하면 글쎄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후보가 확정되고서 어느 정도는 한번 띄워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인가를 서로 좀 가늠하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가 있는 것인지도 보고 그리고 결정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그 연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바른정당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당에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당과 저희들이 어떤 연대를 통했을 때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바른정당에서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과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확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국민의당이 치는 그 텐트가 저희 당에 치는 텐트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 단일화로 갈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 이 각종 의혹 제기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중에 아들 취업 특혜라든가 대학생 동원 의혹이라든가 이런 해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침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유력 대선 후보라는 분이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스스로 해명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검증을 받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아들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후보께서 늘 얘기하시는 것이 앞으로 반칙 없는 특혜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반칙과 특혜에 의해서 채용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사안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한 20대의 표심과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검증이 끝난 거다. 옛날 얘기다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인데요. 옛날 얘기입니까? 저는 요새도 이게 이슈가 돼서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어디 감사에서 이미 감사 결과가 끝났다고 했지만 그 감사 자체가 아들을 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속 시원하게 그러면 2명 뽑는데 어떻게 2명이 와서 채용이 됐는지 예컨대 학력 증명서는 원서 마감 뒤에 내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단 12줄에 자기 소개서 갖고 어떻게 또 채용이 됐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소위 뭐 귀걸이하고 또 염색된 머리 사진 냈는데도 또 잘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오르는 거 보면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할 때는 귀걸이 달고 염색한 머리를 하면 채용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젊은이들한테 올려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분명한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애초에 새누리당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분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떠나 있거나 상처받은 분들, 그 보수 지지층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거는 참 아픈 질문입니다. 네. 저도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결국 처음으로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법과 또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 나올 거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위에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려가고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그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갇히지 네. 말고 앞으로 우리의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네.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제 기능을 하도록 우리 많은 분들과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력일사님이 보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